며칠 전 내 시녀 추상이 곤장을 맞았는데 정신을 차린 후부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이전에 내가 직접 죽음을 내린 한 명의 환생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아주 잘 숨겼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첫눈에 알아봤다. 그녀가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요즘 너무 따분해서 재미를 좀 찾아볼까 한다. 추상의 정체를 이미 간파했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그녀가 이전의 환생자처럼 행동할지 보고 싶었다. 평등을 외치면서도 황상의 침상에 오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고 공녀의 신분으로 나와 황후의 자리를 다투러 할지 말이다. 그날 나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공문에서 황상께서 납시였다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마중 나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의아했다. 황상께서는 강남수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셨고 반달 넘게 후궁의 발길을 끊으셨기 때문이다. 황상께서는 겨우 한숨 돌릴 틈이 생겨서 나를 보러 오셨다고 하셨다. 나는 무심코 허상제가 곧 출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황상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나에게 맡겨 키우라고 하셨다. 내 몸이 아이를 낳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자식이 없는 이상 그는 내게 아들을 보냈지. 황상과 혼인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어. 태희는 평생 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어. 막 거절하려던 참이었지. 그런데 문득 추상이 나를 연민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황후야. 어머니는 고귀한 가문 출신이고 아버지와 오라버니는 막강한 병권을 쥐고 있지. 그런데 그녀는 나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걸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 나는 결국 황상의 제안을 거절했어. 남이 10달 동안 힘들게 품어 낳은 아이를 내가 데려다 키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허상제가 출산하던 날 황상은 기어이 아이를 보내왔어. 허상제가 낳은 아이는 작은 공주였는데 작은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원숭이처럼 못생겼었지. 맘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황상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에 드시면 곁에 두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허상제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손을 휘저 맘마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지만 추상은 남겨두었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 추상, 내가 본궁을 연민하는 것이나. 추상은 쿵하고 무릎을 꿇고는 황급히 신첩은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 불안해하는 추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를 바보로 아느냐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잠시 망설이던 추상은 마침내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다. 수첩이 생각하기에 황상께서 허상제의 아이를 마마께 보내신 것은 마마의 아쉬움을 달래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천둥처럼 귓가를 때렸다. 황상께서는 이 아이를 미끼로 삼아 마마의 부친과 오라버니를 끌어들이려 하십니다. 이것은 송가를 멀문시키려는 음모입니다. 내 실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가 내 온 가족을 단두대로 보내려 계획하고 있었다니. 이 연극,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군. 그가 놀고 싶다면 내가 끝까지 함께 놀아주지. 황상과 혼인한 이래로 우리는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다. 평소에는 온갖 좋은 물건들을 내 궁으로 보냈고 진귀한 보물과 장난감이 끊이지 않았다. 그가 내 궁에 머무는 시간은 다른 비빈들의 처소에 가는 시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황상께서 황후만을 총애하시어 보기 드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전했다. 가끔 눈치 없는 비빈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로는 냉궁에 갇히거나 자기가 강등되는 것뿐이었다. 아무도 나를 향한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채빙이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말 궁금했다. 이 추상이 내가 모르는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추상의 눈빛 속 갈등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목숨을 건 결정을 하려는 듯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하수의 아이도 곧 태어날 것을 알고 있느냐고. 하수이는 호부상서의 딸로 늘 얌전하고 이 후궁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몸이 약해 거의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필 이 시기에 임신을 했다. 그녀는 감히 추측했다. 황상께서 허상제의 아이를 빌려 나를 하수에게 손을 뻗게 하려 한다고. 내 마음은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황후의 단정함과 냉담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똑바로 앉아 하수이의 아이야말로 황상께서 나를 위해 선택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직언했다. 하수이가 임신했을 때 황상과 내가 나눴던 농담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농담 삼아 말했다.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내 곁으로 데려와 키우겠다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천한 출신의 허상제도 임신을 했다. 이 모든 우연이 이제 와서 보니 누군가 정교하게 짠 그물 같았다. 나는 몸을 숙여 물었다.
지금 당장 내가 그녀를 죽일까봐 두렵지 않느냐고. 그녀는 두렵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결국 눈을 감지 못하고 죽는 것이 더 두렵다고. 그 순간 나는 이 미천한 시녀의 눈에서 진정한 연민을 보았다. 허상제의 아이는 조산이었다. 바로 그 음산한 비 오는 밤에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다고 했고 아이는 뜻밖의 일찍 태어났다. 이제야 생각해보니 그 넘어짐은 너무나도 수상했다. 나는 이미 그녀의 문안을 면제해 주었는데 그녀가 비온 뒤에 굳이 외출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황상은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허상제 주변의 궁인들을 엄하게 처벌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이만큼에 가까웠고 그날 밤에 진실을 은폐하려는 듯했다. 나는 전만마에게 은밀히 명하여 그날 밤 허상제 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게 했다. 모든 수를 나는 그보다 더 신중하고 더 잔인하게 둘 것이다. 태희는 허상제 모녀가 무사하고 조산도 큰 문제가 없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은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만약 황상이 추상의 말처럼 계략을 꾸몄다면 이 태희들이 어찌 감히 내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깊은 궁궐 안의 모든 사람이 그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된 듯했다. 그는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이려 했다. 내가 직접 송가를 무너뜨리길 원했겠지. 하지만 그는 나를 가소평가했고 송씨 가문 여인들의 잔혹함도 얕봤어. 진실이 드러난 이상 이 연극은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온정은 이미 죽었으니 남은 것은 오직 죽고 죽이는 권력 싸움뿐.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사소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치명적인 살수가 될 수 있다. 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는 과연 선량한 사람일까? 아니면 악기가? 나는 이곳이 집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화려한 무덤에 불과해서 그녀가 내 편에 서기로 선택한 이상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어. 폭풍전하, 누구도 온전히 벗어날 생각은 마라. 그가 내 목숨을 원한다면 어디 한번 보자. 결국 누가 누구를 저승으로 보낼지. 이 후궁의 앞눈은 결국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아칠 것이다. 진실은 가장 깊은 곳, 아무렇지 않은 듯 숨어있지. 나는 이미 첫 번째 수를 두었다. 다음은 이것이 바로 함정으로 유인하는 것.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해. 항상 수첩이 드릴 이 큰 선물 부디 잘 받으셔야 할 겁니다. 압류가 휘몰아치고 생사는 운명에 달렸으니 송가의 딸은 결코 깊은 궁궐에서 도살될 양이 아니야. 이 오패는 송가에서 가장 날카로운 수술칼을 불러올 거야. 신이국의 후계자 루정은 온몸에 악취 향을 풍기며 이 사람 잡아먹는 감옥에 발을 들었다. 그녀는 단지 사람을 구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위선적인 태평성대를 꼬뚫기 위함이었다. 피를 나눈 자매는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서 다시 만났다. 그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사냥꾼이었다. 독점적인 총애로 치명적인 그물을 짰지. 모든 관심의 말 뒤에는 드러낼 수 없는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진실이 이 생선 살점처럼 산산조각 날까봐. 거절은 완벽하여 정말로 출산 후의 비빈을 배려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잊었다. 완벽한 은폐일수록 더욱 감추려 할수록 드러나는 법. 이 연극은 너무 오래 지속되어 구경꾼마저 지쳐버렸다. 피로 물든 이 손으로 감히 하울을 붙잡으려 하다니. 만월잔치, 항실의 후사를 축하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기만적인 계략을 축하하는 것인가? 막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인치고는 걸음걸이가 너무나도 견고하다. 그것은 늘 봇과 바늘을 쥐던 손이 아니었다. 칼을 쥐던 손이었다. 기비의 높은 신분으로 직접 수유를 하다니. 이 연극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희비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이곳의 웃음은 거짓이었다. 깨진 것은 술잔만이 아니었다. 이 깊은 궁궐의 연약한 균형도 함께였다. 기회는 단 한 번뿐. 루정의 눈으로 이곳의 음모를 꿰뚫어 보게 할 것이다. 이 충성스러운 늙은 개들은 주인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음모를 지키고 있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그 날렵한 몸놀림은 숨길 수 없었다. 결국 이 궁궐에는 진실이 없었다. 더 잘 짜인 거짓말만 있을 뿐. 신이의 눈은 온갖 약초를 알아볼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본다. 이 한 번의 시선이 천 마리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화려함이 다 사라지고 진실은 깊은 밤에야 비로소 고개를 내밀죠. 이 봉이궁은 본래 천하 여인들의 안식처야 할 것만 가장 차가운 얼음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은폐된 위안들을 보았고 지워진 흔적들 또한 보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단념하게 할 답을요. 이곳조차 오래 살지 못하는데 하물며 생생한 사람이야 오죽할까요? 이 밤 바람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항후의 존귀함은 원래부터 족쇄였습니다. 한번 짊어지면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죠.
자, 오세요. 진실이 일선적인 태평성대를 온전히 찢어발기게 하세요. 진실이 일선적인 태평성대를 온전히 깊은 찢어발기게 밤의 하세요. 고요함은 종종 폭풍전하의 전주곡이죠. 맥박은 침착함 속에 죽음을 품고 있었으니 그것은 독소에 잠식된 징조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 이토록 잔인하게 10년의 세월 동안 침대 옆 사람을 독살할 수 있을까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루정의 두려움이 모든 것을 설명했으니까요. 불임독은 오랜 세월 살아 이미 골수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한때는 은총이라 여겼던 것이 알고 보니 대를 끊는 독이었습니다. 깊다 믿었던 정이 사실은 뼈까지 파고드는 원한이었다. 언니, 이제 평생 어머니가 될 순 없을 거요. 아이가 사라지니 더는 악점이 없어진 셈이다. 이 메마른 땅 위에 복수의 빛꽃이 피어날 것이다. 한량습덕 같은 건 이제 집어치워 모해천하 따위는 집어치워 신이국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법만 아는 것이 아니다. 흔적 없이 죽이는 법을 더 잘 알지. 그가 후계자 없는 송가를 원한다면 내가 황제 없는 강산을 안겨주마. 이 순간 궁궐에 남은 마지막 온기가 완전히 식었다. 동이 트고 나만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송황우가 없다. 오직 송씨만 남을 뿐. 여인이 주인이 되는 시대는 독이 맥을 끄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루정이 떠난 후 나는 추상을 불렀다. 지난번과 똑같았다. 그녀 눈가의 초조함은 숨길 수가 없다. 나는 아직도 무엇을 아는지 물었고 추상은 그대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아바마마와 형제들이 도성으로 돌아올 때 항상께서 적국과 내통한 영모제를 덮어씌우실 거라고요. 송씨 일가는 육공자만 빼고 모두 어린아이들까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나조차 사약을 받게 될 것이다. 추상이 말하길 이 세계가 사실은 소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천생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책 속으로 들어온 자였다. 그녀의 동양은 그저 평범하게 천생한 것에 불과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혀 몰랐다. 그래서 항상의 영상에 오르려 한 것이다. 반면 추상은 모든 스토리의 흐름을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항상과 진비는 그저 이 소설의 조연에 불과했다. 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은 내 육공자였다. 송가의 하가 닥쳤을 때 하인이 자신의 아이와 육공자의 신분을 바꿔치기 했다. 그는 성명을 숨기고 온갖 고초를 겪었다. 마침내 송가의 누명을 벗겨주게 된다. 때마침 전마마가 수소문한 결과를 보고하러 왔다. 허상제가 그날 미끄러진 까닭은 그녀가 차고 있던 진주 목걸이가 끊겼기 때문이다. 굴러진 진주를 밟는 바람에 조산하게 되었다. 그 진주 목걸이는 황상이 허상제에게 하사한 것이었다. 사건 후 허상제의 시녀가 목걸이를 수습해갔다. 전마마가 가짜 목걸이를 대신 넣어두었다. 그런데 항상 곁에 있는 주공공이 몰래 진짜 목걸이를 다시 챙겨간 것이다. 나와 추상이 시선을 교환했다. 마음에 섬뜩한 짐작이 들었다. 루정은 진비의 몸이 매우 건강함을 이미 확인했다. 나는 일부러 병을 핑계로 어머니를 입궁시켰다. 내가 살아있는 관역이란 사실을 안 뒤로 진비 전 안팎의 동태를 암중에 살피게 했다. 항상께서 진비 전 숙소에 묵으신 횟수는 공식적으로 많지 않았다. 매달 고작 한 번뿐이었다. 아마도 육공자가 생겨서일지도 몰라요. 행차 횟수도 2번으로 늘었고요.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기록일 뿐이에요. 깊은 밤이 되면 홀로 몰래 진비 처소로 향하곤 하죠. 밤이 깊어지도록 머물다 가곤 하고요. 날이 밝기 전엔 또 조용히 떠나죠. 그가 베푸는 그 온정이라는 건 언제나 속을 파고드는 독일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행차하셨을 때 추상이 내게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말했죠. 아버지와 오라버니께서 서울로 돌아오시는 꿈을 꿨다고. 어머니는 웃으며 항상이 말씀 안 하셨나고 하셨죠. 다음 달에 아버지와 오라버니께서 기경의 업무를 보신다고요. 미리 써둔 밀전을 어머니께 건넸죠. 편지엔 나와 오라버니만 아는 암호를 넣었죠. 설령 항상께 흘러들어가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테니까요. 추상이 또 책 속의 줄거리를 하나둘 들려줬죠. 책에서 내가 등장하는 빈도는 그리 많지 않았대요. 더 많이 들려준 건 송가가 말문된 뒤 육공자가 겪은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송가를 위해 복수를 이루었는지 항상과 진비가 맞이할 최후를요. 추상은 그 대목을 몇 번이고 반복해 들려줬죠. 그 말을 반복해 듣지 않았다만 그리도 계속 듣지 않았다만 마음속 증오를 억누를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증오가 모두 그렇듯 숨기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항상이 가장 사랑하는 이는 진비이니 좋은 것들은 자연스레 진비 처소로 흘러가겠죠. 제 부영이 도성으로 돌아오기 전날 항상께서 피를 토하셨습니다. 태의원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아무도 함부로 처방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습니다. 루정은 며칠 전 이미 떠났으니 당연히 궁으로 돌아와 그를 구할 수 없었죠. 진비는 그날 밤 고열에 시달렸고
저는 그 틈을 타 사람을 시켜 어린 황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황상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또다시 피를 토하셨습니다. 겨우 분노를 억누르며 저를 부르셨죠. 그는 어린 황자가 몹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진비에게 돌려주라고 말이죠. 저는 웃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린 황자를 제 것으로 만들까 봐 두려우신 거냐고. 그는 태희가 몸을 조리하는 약을 개발했으니 제가 곧 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평생 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텐데요. 황상께서는 정말 잔인하십니다. 그때 쓰신 약은 양이 많고 독했습니다. 피하께서 저에게 하사하신 약은 제가 모두 진비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피하의 대를 잇기 위해 매일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상께서는 얼굴이 어두워진 채 사람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부영은 이미 도성에 돌아왔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미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약이 사랑하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기쁘신가요? 그는 나를 노려보며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고 물었다. 자신에게 독을 먹였나고 물었다. 나는 맞다고 말했다. 루정신혜는 내 동생이다. 우리 부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황상은 내게 구족이 멀쭉될까 두렵지 않으나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비웃음이 나왔다. 궁궐의 수비는 이미 송가 군사들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는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송가의 유일한 살 길이었다. 권력은 스스로 지고 있는 것이 낫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희망을 걸고 싶지 않았다. 황상은 혀가 잘려 병상에 누워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필체를 흉내내어 항의 계승 조서를 썼다. 항의는 황자에게 전해지지 않고 내 아버지에게 전해졌다. 조정 대신들 중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약점은 모두 내 손에 있었다. 나는 추상의 예지력을 이용하여 이미 은밀히 후궁들을 포섭해 두었다. 황상의 추악한 비밀들은 이미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아버지가 즉위하던 날 나는 독이 든 술 한 주전자로 그들을 보냈다. 나는 그들을 성불시켜 저승에서 부부가 되게 했다. 새 황제가 즉위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송가는 마침내 더 이상 마음대로 죽임을 당하는 바둑들이 아니었다. 추상은 제 아버지의 양녀가 되었고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이 순간을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성 소원을 열었습니다. 오직 여성만을 위한 곳이죠. 추상이 살았던 세상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동경해 왔습니다. 비록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천하의 여성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삶의 방식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을로. 미래의 길은 아직 멉니다. 누군가는 먼저 길을 닦아야 합니다. 이 길은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여성들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산은 높고 물은 길며 더 이상 족쇄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전설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어떤 비바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은 언제나 그녀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옛 시대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희망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것입니다. 길은 계속될 것이고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